네, 우리 영화계가 10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지난 1월 골든글로브에서 1인치 정도의 자막의 벽을 넘으면 더욱 놀라운 영화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. 이런 수상 소감을 제안을 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미국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, 각본상, 국제장편영화상, 감독상, 그리고 최우수 작품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. 시상식 아마 끝났을 것 같은데요. 현장 나가 있는 윤성은 영화평론가를 연결하겠습니다.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시상식 막 끝났죠? 네, 시상식은 이제 끝났습니다. 현장 분위기 좀 소개해 주세요. 네, 사실 오늘 그 LA에는 평소와 달리 비도 내리고 으슬으슬한 그런 날씨 속에서 이제 시상식이 진행이 됐었는데요. 네. 정말 봉준호 감독의 작품상 또 감독상 수상 이후에 지금 굉장히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. 네. 네,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파티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. 6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었는데 윤 평론가께서는 어느 거 정도는 탈 수 있겠다라고 예상하셨어요? 저는 막판에 제가 사실 작품상, 감독상 두 가지를 다 같이 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고요. 그런데 이제 감독상이었다가 LA에 왔더니 현지 분위기가 정말 너무 뜨거워서 작품상을 탈 거라고 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SNS에 제가 남기기도 했었는데 작품상 그리고 각본상, 국제 영화상은 물론 탈 거라고 예상했었고 사실은 편집상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편집자 조합상에서 편집자 조합에서는 상을 받았었는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좀 놓친 것이 조금은 아쉽습니다. 네, 제일 처음에 각본상 받았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각본상도 아카데미 빅5 안에 드는 아주 엄청난 상이라면서요. 그렇죠. 이제 배우들 상을 제외하고는 일단 모든 영화에서 이제 스토리텔링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생충도 또 워낙 각본의 우수함 때문에 좋은 작품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수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과거에 외국어 영화상이라고 알려졌던 국제장편영화상 이거는 뭐 우리가 많이 기대했던 것이고. 네, 그렇습니다. 골든글로브에서 이미 이제 상을 수상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거의 자물쇠로 잠궈놨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현지에서도 기생충이 강력한 수상 후보라고 밝힌 적이 있죠. 네, 이 부분인데 이제 아카데미를 미국 로컬 영화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감독상, 작품상을 수상할 수 있을 것이냐. 각본상 받고 나서 그냥 예의상 여기까지는 받으면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전망도 많이 됐었는데 감독상 수상 소식은 어떻게 보셨어요? 감독상이요? 예. 저는 근데 이제 작품상과 감독상을 같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감독상 이름이 먼저 불려져서 작품상은 좀 놓치겠구나라는 솔직히 좀 아쉬움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. 네, 그런데 이제 작품상까지 거머쥐게 되었습니다. 감독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봉 감독의 작품이 이전에도 외국에서 넷플릭스 영화 옥자도 있었고 또 할리우드 배우들과 찍은 설국열차도 있었기 때문에 워낙 잘 알려져 있었고 살인의 추억 같은 그런 작품들은 또 지금 같이 수상 후보에 오른 감독들도 자기 인생의 영화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외국에서도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작품입니다. 그래서 감독상은 충분히 저는 이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. 네. 그런데 경쟁을 했던 후보들이 마틴 스콜세지, 아이리시맨 그리고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 이런 감독들이었잖아요. 근데 그렇습니다. 감독상 수상할 때 기립박수가 나왔던데 그건 왜 그랬던 거예요? 일단 사실상 이안 감독 이후로 지금 아시아권 그리고 또 이 외국어로 된 영화가 감독상을 받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카데미가 스스로 이제 좀 어떤
화이트 오스카라는 그 오명을 벗고 네. 좀 쇄신해 나가겠다는 그 의지가 본인들도 이제 투표를 각자 했겠지만은 이제 발표된 순간에 그런 것이 이제 결과로 드러났을 때 좀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충분히 이제 그 기생충이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존경심에서 기립박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감독상 받고 났더니 작품상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말 최우수 작품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. 네. 어마어마했을 네. 것 같아요. 당시 분위기가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봉준호 감독이 이때까지 정말 수많은 상을 수상하면서 항상 어록처럼 예. 정말 많은 수상 소감을 좋은 수상 소감을 남겨서 회자되기도 했었는데요. 또 이번에도 그 감독상을 받았을 때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에 대한 또 존경심, 또 타란티노 감독에 대한 사랑, 애정 이런 것들을 또 고백하면서도 한 번 더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. 청취자 8213님께서 이번 수상 감동적입니다. 그런데 감독상의 작품상까지 받은 영화인데 그 어떤 배우도 배우상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는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. 아무래도 배우들이 이제 후보에 오르려면은요. 예. 그 배우가 뚜렷하게 그 영화에서 조금 더 돋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때까지 뭐 후보나 아니면 수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뭐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거나 신체적인 뭐 장애를 갖고 있다거나 불치병에 걸린다던가 뭐 이런 식의 그런 좀 배우가 도드라지고 돋보일 수 있는 한 명의 배우가 뭐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죠.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. 근데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 명의 배우를 돋보이게 하는 영화가 아니라 이제 많이들 보셨겠지만 네. 이제 앙상블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배우 후보에는 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단편 다큐멘터리 부분에 이승준 감독의 부재의 기억도 후보에 올랐었는데 네. 이건 좀 안타깝게 됐죠. 그렇습니다. 러닝 투 스케이트보드 인 월존이라는 작품이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. 예. 그렇지만 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한 편이 아니라 이렇게 또 국제 그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상에 함께 또 우리의 영화가 오르게 됐고 또 다른 작품들은 다 이제 미국권 영화 아니면 미국에서 제작한 영화들이거든요. 네.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제작한 작품이고 또 세월호 참사를 다루고 있어서 이승준 감독도 이 작품의 제작 의도 자체가 이 세월호 사건을 좀 더 세계에도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. 그런 것도 정말 완벽하게 이뤄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. 네. 짜기로 소문난 그리고 보수적으로 소문난 아카데미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선택을 했습니다.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? 여기 현지화에서 보니까 일단은 주제적인 측면에서의 공감대는 뭐 칸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떤 그 자본이 만들어낸 계급에 대한 문제점, 본인들이 이제 생활에서 느끼는 체험하는 어떤 분노가 이 인물들에 대한 그 감정이입 같은 것들이 있었고 네. 그런데 그런 주제를 다룬 작품들은 많이 있어왔지만 봉준호 감독은 자신만의 장르라고 하지 않습니까? 네. 봉준호가 곧 장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로 아주 여러 개의 장르를 같이 혼합해서 새롭게 알겠습니다. 선보인 점이 아마 이런 결과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기분 좋습니다. 기생충이 네. 아카데미를 품었습니다. 자, 아카데미 시상식 현장에서 윤성훈 영화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오태훈의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. 전 내일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